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강 화면 구성. 엑셀에서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상단에 있는 이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메뉴는 리본이 펼쳐지는 형태로 열린다 라고 해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를 통해 원하는 기능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수처럼 보이고자 한다면 Alt키를 눌렀다 떼보세요. 또는 F10 또는 슬러시도 괜찮습니다. 그럼 단축키가 보이고요.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리본 메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본 메뉴는 창의 크기에 따라 보여지는 모양새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작을 땐 이런 모양, 클 땐 이런 모양으로 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본 메뉴는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리본 메뉴를 연속적으로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리본 메뉴 축소,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눌러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조그마한 단추를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컨트롤 F1번을 누르셔도 리본 메뉴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 위쪽으로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모아놓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는 각종 기능을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Alt키를 누르거나 F10 또는 슬러시를 누르게 되면 번호가 배정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을 번호로 빨리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리본 메뉴 위에다 또는 아래에다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 아래쪽으로는 각종 셀의 이름 또는 범위의 이름 또는 객체의 이름이 적힐 수 있는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이 이름 상자의 특징은요, 이름 상자는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범위를 AAA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그럼 여기에 범위가 AAA가 되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AAA하고 엔터를 치면 그곳으로 이동될 뿐이지 이름 정의가 되는 건 아니죠. 즉 중복이 되지 않고요. 또 이 이름 상자는 셀 이름 형태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셀이 A1셀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셀에 가서 A1로 여기를 부를 거야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A1셀로 이동할 뿐이지 이름 정의가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름 상자는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A, B, C 이런 거 안 됩니다. 보이시죠? 이러한 에러가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이름 상자의 또 하나의 특징, 공백이 안 됩니다. 띄어쓰기를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요, 똑같이 이런 에러가 뜨고요. 이름을 정의할 땐 특수 문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기호들 못 넣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특수 문자가 있어요. 어떤 특수 문자가 있느냐? 바로 언더바, 즉 밑줄은 허용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 가능하고요. 내가 이름 정의를 할 때 굳이 띄어쓰기를 넣고자 한다면 이렇게 쓰고 띄어쓰기 하지 말고 언더바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름 상자 오른쪽으로는 수식과 원본이 표시되는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하려면 는 한 다음에 계산식을 적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는 하고 1 더하기 1을 하고 엔터를 치면 1 더하기 1의 결과인 2가 화면에 보이고 이것의 원본은 수식 입력줄에 지금처럼 보여집니다. 나중에 배우실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표시 형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수식 입력줄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보려면 수식 입력줄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으로는 엑셀의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뭔가를 입력하다 보면 여기가 입력으로 바뀌죠.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다 보면 여기가 편집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준비라고 적혀 있는 옆에 조그마한 단추는 매크로와 관련된 단추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은 가려져 있는데 어떤 특정 영역을 잡았을 때 여기에 잡혀 있는 영역의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얼마고 합계가 얼마고 또 추가적으로 숫자의 개수, 최소값, 최대값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의 기본 상태로 보는 내용 말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 등으로 볼 수 있는 요 보기 상태를 변경하는 버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확대나 축소할 수 있는 스크롤이 있는데요. 확대는 최대 400%까지, 축소는 최소 10%까지 축소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하는 것보다 편의상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아래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의 가운데의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의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버튼으로 표시하며 리본 메뉴 위쪽이나 아래에 표시하는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다음 2번, 리본 메뉴란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이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lt, F10, 슬러시 등을 이용하여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었죠. 다음 3번, 수식 입력줄은 현재 작업하는 셀의 수식을 그대로 표시하는, 즉 원본이 표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로 볼 수 있어요. 허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는데요. 이름 상자는 셀의 이름, 개체의 이름들을 결정하는 내용인데 설명이 조금 이상해요. 현재 작업의 상태나 선택한 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이것은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매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엔 엑셀에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엑셀 창 오른쪽에 있는 리본 메뉴 최소화 단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던 단추를 클릭하면 최소화 됐었죠. 그리고 3번 볼게요. 리본 메뉴에 활성화된 탭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도 이게 최소화 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본 메뉴가 최소화되어 있는데 이걸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단축키 컨트롤 F1을 누르면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왔었죠. 그렇다면 틀린 건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단축키는 Alt F1이 아니라 이 부분이 틀렸죠. 컨트롤 F1을 눌러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엑셀의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시면 상태 표시줄에 워크시트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었죠. 다음 2번, 확대 축소 컨트롤을 이용하면 10에서 400%까지 범위 내에 문서를 쉽게 확대 축소할 수 있죠. 자,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엑셀의 현재 작업의 상태를 표시하고 선택 영역에 대한 평균 개수 합계 등의 옵션을 선택하여 다양한 계산 결과를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이름 정의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바로 이름 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 볼 수 있어요.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 시 이름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이름의 첫 글자로 밑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 가능한 얘기고요. 밑줄 포함될 수 있고, 다음 2번, 이름에는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 없었죠. 이거 가능한 얘기고요. 다음 3번, A1과 같은 셀 주소에 셀 참조의 주소 이름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A1 셀로 이동이 됐었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름은 중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 중복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 바로 이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을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이 워크시트를 줄여서 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트는 기본적으로 가로 행과 세로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행에는요, 각각 행 번호를 나타내는 번호들이 있어서요, 그 해당하는 행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그 행 전체가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행 번호를 드래그해서 내가 특정 행의 범위를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열은 문자로 되어 있고요. 열 문자를 클릭해서 해당하는 열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단축키로 조회하고자 한다면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를 하면 해당하는 행 전체를, 또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해당하는 열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범위가 잡혀 있으면 그 범위만큼 행과 열이 선택이 되겠죠. 이러한 행과 열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요, 화면을 이렇게 내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그 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행의 번호를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을 눌러보게 되면 마지막 열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과 열이 겹치면서 네모가 막 그려지는데요. 이 네모칸 하나하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셀은 열 문자와 행 번호를 교차해서 읽으시면 돼요. 제가 선택한 이 셀의 이름은 D열과 8행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D8셀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B와 3행이 만나는 곳이니까 B3셀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물론 B3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한글이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콩글리시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셀을 전체 선택하시려면 일일이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행과 열이 교차되는 이 점을 클릭하셔도 전체 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전체 셀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Shift와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르고 스페이스를 눌러도 전체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전체 선택의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도 전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워크시트의 정보는 바로 어디에 보일까요? 이 시트 하단에 있는 이곳에 보여집니다. 여기를 시트 탭이라고 해요. 이 시트 탭을 통해서 시트 간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충분히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도 있으니까요. 요거 알아두시면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통해서 앞에 시트, 뒤에 시트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트는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3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파일에 엑셀 옵션을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포함할 시트 수라는 이 숫자를 바꿔서 처음 엑셀을 열었을 때 시트를 몇 개로 할 건지 최소 하나부터 최대 255개까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255.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트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또는 더블 클릭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시트를 복사하고자 한다면 드래그를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삽입하고자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눌러서 워크시트를 바로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단추를 눌러서 삽입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단축키로 하고자 한다면 Shift 누르고 F11을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많은 시트가 만들어진 것을 컨트롤이나 Shift로 여러 개를 잡게 되면 이 통합 문서는 그룹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는 건 그룹하겠다라는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서 시트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시트의 이름은 31글자까지 적을 수 있는데요. 중간에 공백 같은 건 넣을 수 있으나 특수 문자와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작업했던 내용들이 컨트롤 Z 실행 취소를 누르면 전부 실행 취소 되어야 하는데, 컨트롤 Z를 막상 눌러봤자 이렇게 오류의 음성만 들리고 실제로 이 시트 탭과 관련된 작업들은 실행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엑셀은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윈도우의 단축키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이것저것을 클릭하게 되면 비연속적으로 선택이 되고, 또 Shift를 누르고 이것저것 클릭하면 연속적으로 선택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복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것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Shift를 누르면 좀 특이하게도 이 사이에 끼울 수 있게끔, 즉 끼워 넣는 이동이 되게끔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워크시트의 이름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시트 탭의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수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3번 먼저 볼게요. 선택된 시트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키를 누르면 되었었죠. 그리고 4번 시트 이름 입력 시 별, 물음표, 슬러시, 대가로 등의 특수 문자의 기호들은 입력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는데요. 2번에서 일부 내용은 맞는 부분이고 일부는 틀린 부분인데요.
시트 이름을 영문을 기준으로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입력할 수 있다. 여기까진 맞는 말이 되겠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여기에 255자가 아니라 31글자까지만 넣을 수 있었죠. 해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현재 워크시트 앞이나 뒤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통해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1번은 그럼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현재 워크시트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고 할 때 Shift F11.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이죠. 다음 3번.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마지막을 누르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한 개의 시트에 붙여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 복사한 내용은 하나의 시트에 붙여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1번 시트와 2번 시트를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이용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문서는 그룹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특정 영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또는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했습니다. 그런 다음 3번 시트로 가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때요? 잘라내기 영역과 붙여넣을 영역의 크기가 달라서 이 항목을 붙여넣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뜨죠. 이렇듯 두 개의 시트의 내용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의 시트의 내용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개의 시트의 내용을 어느 곳에다 붙여넣기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 시트도 꼭 두 개가 돼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잡고 그 다음에 얘를 붙여넣기를 해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되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는 Alt, F10, 슬러시 등으로도 단축키 활용할 수 있었고요. 해상도 및 창의 크기에 따라 리본 메뉴는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리본 메뉴를 축소하고자 할 때는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또는 리본 메뉴 표시 옵션 등을 통해서 줄일 수 있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F1로 축소할 수 있었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Alt나 F10, 슬러시 등과 번호를 조합해서 접근할 수 있었고, 또 리본 메뉴 위쪽이나 아래쪽에 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름 상자의 이름을 정의할 땐 중복되어선 안되고, 셀의 이름 형태 안되고, 숫자 시작 안되고, 공백 안되고, 특수문자 안되고, 이러한 것들이 안된다고 했고요. 밑줄로 시작하거나 밑줄로 포함되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식 입력줄은 수식 및 원본이 표시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태 표시줄은 작업의 상태, 매크로의 정보, 기본 함수 등에 대한 정보,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등과 같은 보기 화면, 그리고 10에서 400%까지 확대 축소할 수 있는 확대 축소의 내용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업을 하는 영역을 시트 또는 워크시트라고 했는데요. 이 시트 끝으로 이동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됐었죠. 또 가로는 행이라고 말씀드렸고 번호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Shift 스페이스바로 행 자체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세로는 열이라고 했었고 문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열을 선택할 수 있었죠. 셀은 열과 행을 교차해서 읽으셨으면 됐고, 전체 셀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바 또는 컨트롤 A 등을 누르면 전체 선택할 수 있었죠. 시트 탭을 이동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시트 탭은 3개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고, 시트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었고, Shift F11을 누르면 새로운 시트가 삽입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는 건 그룹되었다고 표현이 되었었고, 시트의 이름은 공백을 포함한 31글자까지 허용되었으나 특수문자나 중복되는 내용은 시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시트와 관련된 작업들은 실행 취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